때는 중국사 최대 변혁기로 불렸던 춘추 전국시대. 매일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당시 오나라는 앙숙관계였던 월나라를 함락시키며 기나긴 전쟁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렇게 오나라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는 보면 볼수록 참으로 특별한 여인인 것 같구나. 오나라 7대 황제 부차, 춘추 전국시대 제1의 미녀 서시에게 푹 빠진 왕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폐하? 부차왕을 사로잡은 서시, 왕소군, 초선, 그리고 양귀비와 함께 중국 4대 미녀로 불리는 여인이다. 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여인들을 만나보았지만 짐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은 네가 처음이다. 너의 선한 눈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 마음을 녹여주고 잘 익은 복숭아같이 탐스러운 네 볼과 입술은 나도 모르게 절로 손을 뻗게 만들 정도란다. 게다가 너의 그 고운 손은 또 어떠하고 그 백옥 같은 손으로 짐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나는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란다. 거기에다 날 보고 웃어주는 너의 미소까지 더해지면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인들 너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있겠느냐? 서시는 부차왕에게 최고의 여인이자 자랑거리였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오나라의 명장 오자서, 오나라의 부흥을 이끈 숨은 주역이다. 대체 무슨 일이냐? 지금 궁안에 또 살변이 벌어졌다 하옵니다. 뭐라? 오 장군!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폐하, 그것을 아십니까? 이 황실의 살변이 시작된 것은 서시마마가 오고 난 후부터였사옵니다. 다짜고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린 서시. 그리고 그녀를 위협하는 명장 오자서와 서시밖에 모르는 오나라 왕 부차. 오나라를 뒤흔든 이들의 갈등 사이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오자서로부터 씻을 수 없는 누명을 쓴 서시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서시야, 네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정녕, 폐하께선 소첩이 그리했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 어떻게든 그놈을 잡아 너의 누명을 벗겨줄 것이니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거라. 폐하! 또! 감히 살변을 저지르고도 폐하 곁에 있을 생각을 하다니. 마마,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사옵니다. 헌데 왜 제게 그런 누명을 씌우시는 겁니까? 당장 나오지 못하겠느냐? 뭐 하는 짓이야? 폐하! 서시야, 괜찮은 것이냐?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벌였다간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지금 황실에 어떤 풍문이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폐하께서는 그저 방관한 채로 한 여인에게만 빠져있다고 하옵니다. 겉도 수준 낮은 전리품 따위에게 말입니다. 뭐라? 전리품으로 오나라에 왔다는 서시. 그녀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3년 전 월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감행했던 오나라. 나라가 불바다가 되는 동안 왕이란 작자는 이리 여인과 놀고만 있다니. 웬 놈이냐? 오랜만이구나. 부천왕. 아니, 너는 패배를 눈앞에 둔 월나라 고천왕 앞에 나타난 이는 바로 오나라 부차왕이었다. 오랜 원수 사이였던 두 나라의 싸움은 그렇게 부차왕의 승리로 끝이 나는데, 아바마마께서 니놈 손에 돌아가신 지도 언 3년. 인연도 이리 더럽고 질긴 인연이었구나. 기나긴 악연. 여기서 끝내지 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잠깐. 선왕의 일은 내가 사과하리다. 그래도 그때 내 부차왕의 목숨을 살려드렸지 않소. 그러니 그때 내게 진 빚을 오늘 되돌려주는 건 어떻겠소? 참으로 구차기 짝이었구나.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부차왕에게 크나큰 선물을 드리리다. 선물? 고천왕이 말한 진귀한 선물이란 과연 무엇일까? 잠시 후 그들 앞에 등장한 것은 바로 서시였다. 월나라 고천왕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서시를 부차왕에게 내준 것이다. 우리 월나라에서 가장 미색이 뛰어난 여인이요, 헤엄을 치던 물고기도 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하여 치모라 불릴 정도요. 서시의 아름다운 외모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쳐들어간 부차왕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부차왕은 전리품으로 서시를 오나라에 데려온 것이다. 방금 수준 낮게 전리품 따위나 좋아한다고 그랬어? 부인이 아직까지도 이 황실에 남아있는 것 또한 짐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겠소. 폐하, 이제 그만 나가주시오. 나는 전리품하고 같이 있을 것이니 말이오. 싫습니다. 소첩 나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 살인 누명까지 쓴 서시가 황실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차왕의 총애 때문이었다. 그렇다 보니 서시를 시기하는 시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날 어인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젯밤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얘기라도 나눌 겸 이리 왔느니라. 네. 드리거라. 모두 다 너의 잔이다. 둘 중 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마시려무나.
깜빡했구나. 둘 중 하나에는 독이 들었다. 네가 정령 폐하와 함께할 운명이라면 독이 든 잔이라도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마마, 이게 무슨... 네가 이번에 살아남는다면 내 다시는 널 내치려 들지 않으마. 약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마마. 내 폐하를 걸고 약속하지. 큰 위기에 내몰리고만 서시. 그때 황제 태어납시오. 두 분이 같이 계셨던 서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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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것이냐? 이 아이에게 대체 무엇을 먹인 것이야? 폐하,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서시야, 정신을 차리거라. 서시야, 서시야. 다음 날 어찌 하루가 지났는데도 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미약하긴 하오나 아직 마마의 몸속에 음독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하옵니다. 뭐라? 음독? 폐하, 절대 아니옵니다. 독이라니요. 그냥 겁을 주려고 독을 먹는 척하는 것뿐이었는데.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어디서 거짓을 구하는 것이야? 폐하, 폐하. 그가 무도한 부인과 한 방에 있으려니 온몸에 소름이 돋치는구리야. 폐하, 절대 아니옵니다. 소첩 억울하옵니다. 닥치시라! 마마, 좀 괜찮으십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데 좀 더 누워 계시지요. 그리 흉한 것도 아닌데. 괜찮소. 부인의 죄는 서시가 깨어나면 다시 물을 것이여. 폐하, 왜 소첩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이옵니까? 수고했소. 내 일에 대한 보답을 섭섭지 않게 해주리다. 놀랍게도 서시는 독을 먹은 것이 아니었다. 대체 그녀가 마신 차 속에는 어떤 비밀이 있었던 걸까? 약조는 지키셔야 합니다, 마마. 내 폐하를 걸고 약속하지. 강요에 못 이겨 위험할 수도 있는 제안을 받아들였던 서시. 황제 폐하납시오. 두 분이 같이 계셨던 알고 보니 자신의 혀를 깨물어 연기를 했던 서시. 그녀는 순간의 기지로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위기에 몰아넣은 것이다. 일주일 뒤 이리 다니는 것을 보아하니 먹었던 독이 아주 잘 소화가 된다 보구나.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마마에 대한 폐하의 마음도 멀어졌으니 이 고마움은 잊지 않고 꼭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기고만장하지 말거라. 폐하의 마음이 영원히 너에게 머물 것 같으냐? 황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꽃은 시든 꽃이나 마찬가지지요. 다음번에 그 꽃을 뽑아버릴 생각입니다. 서씨를 위협하려다 오히려 위기를 맞게 된 위희 부인. 결국 이 일로 인해 서씨는 부차왕의 신임을 더욱 얻으며 오나라의 최고 실세가 된다. 그날 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서씨가 어딘가로 향하는데 오랜만입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걱정 말거라. 모든 준비는 다 마쳤으니 말이다. 서씨가 만난 이 의문의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 다음 날 무슨 일인지 심각한 고민에 빠진 부차왕. 그의 앞에는 여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어떻사옵니까, 폐하? 소첩의 사촌 오라비가 특별히 고르고 고른 여인들이 옵니다. 전날 밤 서씨가 만난 의문의 남자는 바로 그녀의 사촌이었다. 폐하, 미색이 출중한 여인들로만 대령했사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요? 짐이 보기에는 너만큼 미색을 갖춘 여인은 없는 것 같구나. 폐하, 어찌 여인을 미색으로만 판단하려 하십니까? 미모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보다 좀 더 나은 게 있을지 혹시 압니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루 정도는 함께 지내보시지요. 너가 이리도 애원하는데 내 어찌 거절할 수가 있겠느냐? 서씨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모두 다 들어주었던 부차왕. 그는 점점 정사를 멀리하며 술과 여색에 빠진 방탕한 시간만을 보내게 된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궁에는 부차왕을 염려하는 시선들이 늘기 시작했는데 폐하께서 서시 저것에게 빠져 술잔치만 벌이고 계시니 원 나라꼴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옵니다. 오장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마. 좀 더 지켜보면 다 알게 되겠지요. 오랜만에 몸을 풀었더니 온몸이 뻐근하구나, 서시야. 그럼 소첩이 풀어드려야겠지요? 아이고 시원하구나. 폐하, 소신 오자서여옵니다. 들어오거라.
이 시간에 어인 일이냐? 계속 쌓아둘 수만은 없어 소신이 직접 가져왔사옵니다. 안 그래도 내일 가서 보려 했거늘 괜한 짓을 했구나. 폐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사온데 자리를 물러주시지요. 오 장군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겐가 봅니다. 폐하, 저는 이만 나가보겠사옵니다. 아니다. 그냥 앉아 있거라. 아무리 중요한 일일지라도 서신호한테 비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이 자리에서 말하거라. 폐하, 어찌 한낱 여인에게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으실 수 있사옵니까? 뭐라? 자고로 미인은 주군을 주색에 빠지게 하여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하였사옵니다. 하나라는 마리 때문에 사라졌고 은나라는 달기 그리고 주나라는 포사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사옵니까? 폐하, 부디 서시마마를 다시 월나라로 돌려 보내시옵소서. 이놈이 감히! 니놈이 보기엔 내가 한 여자 때문에 이 나라를 망치기라도 한다는 것이냐? 폐하, 그것이 아니오라. 그것이 폐하, 화 푸시지요. 오 장군이 폐하를 염려하는 마음에 한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기 싫다. 썩 물러가라. 폐하, 부차왕을 위해 충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오자서 장군. 하지만 부차왕의 판단력은 이미 흐려진 상태였다. 결국 충원의 대가로 오자서 장군은 부차왕의 신임을 잃게 되는데 월나라 사람들끼리 무슨 작당 모이라도 하시는 모양입니다. 서시마마. 역시 마마는 월나라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오 장군, 그게 무슨 망발이오? 나는 어엿한 폐하의 여인이자 오나라 사람입니다. 월나라의 구천왕이 날 버렸을 때 나도 월나라를 버렸단 말입니다. 무릇 사람은 나고 자란 자신의 나라를 쉽게 버릴 수 없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나도 오 장군을 믿을 수가 없겠군요. 그게 무슨... 오 장군 역시 조나라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심을 하는 것이라면 그 전에 오 장군 자신부터 의심하시지요. 오자서 장군 역시 오나라 출신이 아니었던 것. 결국 이들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며칠 후 폐하, 초나라 정보를 위한 출전 준비를 모두 끝마쳤사옵니다. 그래. 그간 네가 고생이 많았구나. 헌데 폐하, 한간에 초나라와 월나라가 손을 잡고 힘을 모으고 있다 들었사옵니다. 해서 출전 날짜를 앞당겨야 할 듯하옵니다. 폐하, 헌데 초나라는 오 장군의 본국이 아니옵니까? 초나라 사람에게 초나라 정보를 맡겨도 되는 것이옵니까? 서시마마, 어찌... 또 시작인 것이오. 대체 왜들 그러는 것이오? 서시와 오장군 둘 다 짐의 사람이질 않소.
송구합니다, 폐하. 문여를 통해 출전 길이를 꼽아 보았사옵니다. 폐하께서 출전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에 맞춰 진행토록 하겠사옵니다. 서시야, 네가 한번 골라봐라. 폐하, 제가 어찌... 잘 가지고 있다가 날짜를 정하거든 내게 알려다오. 예, 폐하. 전쟁의 승패가 달린 중요한 정보를 손에 쥔 서시. 부차왕의 어이없는 행동에 오자선은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그날 밤 어딘가로 은밀히 발걸음을 옮기는 서시. 대체 이곳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계신 겁니까, 마마? 마마, 그럼 이만. 어딜 가는 것이냐? 오장군, 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찌 마마는 소신이 생각한 대로 이리 행동해 주시는 겁니까? 대체 서시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던 걸까? 폐하, 잠시 나와 주시옵소서. 황실에 숨어든 간자놈들을 잡아왔사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서시야, 폐하, 조금 전 이 둘이 내통한 것을 보았사옵니다. 뭐라? 아니옵니다, 폐하. 그저 오라비와 잠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오장군이 와서는... 아닙니다. 증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놀랍게도 서시의 사촌에게서 나온 것은 출전 날짜가 담긴 기밀 봉투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서시야, 너는 이것을 왜 이자에게 준 것이냐? 폐하께 도움을 드리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역시 짐을 생각하는 이는 서시 너밖에 없구나. 폐하, 아니, 이럴 리가. 서신에 적힌 것은 출전 날짜가 아닌 부차왕을 위한 탕약 재료였던 것. 요즘 폐하께서 몸이 좀 허하신 것 같아 탕약을 올리려 했었던 것뿐이옵니다. 헌데 약재 중 하나가 꼭 월나라에서 구해야 하는 것이라 오라비께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누굴 속이려는 것이냐? 이제 왜 이러는가 오장군? 증자가 이래도 분명한데 아직도 서시를 모함하려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폐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 오장군의 충심은 잘 알겠으니 이제 그만 자중하거라. 저자꾸나. 결국 한밤중에 벌어진 소란은 오자서 장군의 무고로 끝나고 말았다.
다음 날 소시마마께서는 참으로 마음이 넓으신 것 같사옵니다. 마마께 해를 입힌 자를 용서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다니요. 아닙니다. 어제 일은 모두 폐하의 충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는걸요. 안 그렇습니까, 오 장군? 자자, 그 지난 일들은 그만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를 즐기자꾸나. 응? 네, 폐하. 자, 앉아 따라보거라. 예. 오자서와 서시 사이에 벌어진 소란을 풀기 위해 마련된 연회 자리. 이게 뭐하는 짓이냐? 기녀의 실수로 그만 옷에 술을 쏟게 된 오자서 장군. 그런데 대체 부차왕이 이리도 놀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봐라! 오자서의 놈을 당장 포박하라! 예. 폐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돌변한 부차왕. 그를 분노케 한 서신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폐하, 왜 그러십니까? 감히 짐의 면전에서 역모를 꾸미다니! 역모라니요?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걸 보고도 발뺌을 할 셈이냐? 오자서 장군의 품에서 나온 것은 오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이 담긴 밀서였던 것. 이로 인해 오자서 장군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아니옵니다. 소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네 품에서 나온 것이다. 헌데도 모른 척하겠다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폐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오 장군. 폐하, 오 장군은 그간 자신이 간자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를 일부러 모함한 것입니다. 뭐라? 저것이 내 너를 그리 아껴주었거네. 어찌 이리도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이냐? 폐하, 아니옵니다. 그간 예정을 생각해 마지막 가는 길은 명예롭게 보내주겠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거라. 아니옵니다, 폐하. 진정 아니옵니다. 아니옵니다. 결국 부차왕의 신임을 모두 잃고만 오자서 장군. 그는 황명을 받들어 자결하게 된다. 영모 사건이 있고 난 일주일 뒤 폐하, 아직도 오 장군 일로 심경이 어지러우신 겁니까? 그자는 이 나라를 배신한 간자이옵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지요. 그래, 그래야지.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냐? 월나라 군사가 성안으로 진격했다옵니다. 뭐라? 폐하, 어서 빨리 몸을 숨기시지요. 부차왕에게 패했던 월나라 구천왕이 복수를 위해 쳐들어온 것인데 갑작스러운 기습에
부차왕과 서신은 손쓸 틈 없이 월나라 군사들에게 잡히고 말았다. 니놈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인생이란 참으로 재밌구나. 네, 그때 네 놈을 죽였어야 할거늘. 듣자 하니 전리품으로 간 네가 오나라 황후라도 된 양 설치고 다녔다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은 제 스스로 끝내게 해주십시오. 좋다. 네가 정 원한다면야. 모든 것을 인정하듯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서시. 그런데 서시야, 애초에 제가 시작했으니 마지막 또한 제 손으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지요, 폐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양 차갑게 돌변한 서시. 대체 그녀는 왜 이러는 걸까? 잠시 후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 계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궁안에서 벌어지는 수상한 일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실을 알아버린 자의 처절한 복수고. 이것들은 살고 싶다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안 되냐? 도망쳐라. 제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모든 것을 인정하듯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서시. 그런데 서시야, 애초에 제가 시작했으니 마지막 또한 제 손으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지요, 폐하. 마치 다른 사람이 된 양 차갑게 돌변한 서시. 대체 그녀는 왜 이러는 걸까? 어찌 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모두 마쳤다. 네가 신호만 준다면 월나라에서 바로 출전할 것이다. 놀랍게도 서시는 본국인 월나라를 위해 길러진 첩자였다. 허나 아직 남아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간 방해되는 놈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더냐? 헌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냐? 오나라 함락을 위해 전리품까지 되어가며 부차왕의 곁으로 간 서시.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황실내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예상치 못한 복병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장군 오자서였던 것. 한 놈이 남았지요. 그 놈이 제게 한 그대로 돌려주면 되질 않겠습니까?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인 오자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서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조심하시오. 오자서 장군이 방심하는 틈을 타 그의 품에 영모의 내용이 담긴 서신을 넣은 것이다.
송구합니다. 그렇게 서씨는 철저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지만 이를 눈치챌 리 없었던 오자서 장군은 결국 서씨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이다. 하나! 오자서의 놈을 당장 포박하라! 예! 그렇게 오자서 장군이 제거되자 월나라의 기습은 더욱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등잔 밑이 어둡다 했던가요? 서시야,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기에 폐하, 오 장군이 뭐라 했습니까? 미인에 빠진 군주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다 하질 않았습니까? 믿었던 서씨에게 배신당하며 신하와 나라 모두를 잃고만 부차왕. 죽어서라도 이 지역을. 결국 그는 서씨에 대한 증오를 내뱉으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부차왕의 죽음으로 전세가 꺾인 오나라는 곧 패배를 선언했고 월나라 구천왕은 주인 잃은 오나라를 집어삼키며 과거의 복수를 달성하게 된다.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내세우며 한나라를 파멸로 이끈 경국지색의 서씨. 자신의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걸고 중대한 과업을 성공시킨 그녀였다. 결국 경국지색 서씨의 최후는 파란만장했던 그녀의 인생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서씨 본인이 가장 소망했던 모습은 평범하고 소박한 여인의 삶이 아니었을까. 때는 후한말 210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던 시절. 감축드려옵니다.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조씨 가문의 이 얼마만의 경사인계냐?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니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온데요. 그렇게 조조와 견호가 회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바로 그때 부인, 회임을 했다는 게 사실이오? 예, 그렇다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알고 보니 이는 조조의 부인이 아닌 며느리의 회임이었던 것인데 그로부터 1년 후
누군가에게 쫓기듯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견후. 그녀를 위협한 이는 다름 아닌 남편 조비였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부인, 뭔가 캥기는 게 있나 보. 이리도 도망치는 걸 보면 이제 진실을 밝힐 때도 되지 않았어. 대체 무슨 진실을 밝히라는 겁니까? 말 못하시겠다. 대체 그가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그냥 아빠, 맘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겠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아바마마께서 말씀해 주시든지요. 뭘 말이냐? 저 아이 애비가 누굽니까? 서방님! 니놈이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왜요? 제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난세의 영웅이라 불리는 조조와 그 아들 부부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중국사 최고의 지략가이자 정치가로 위나라 건국의 기초를 닦은 난세의 영웅 조조. 천하 통일을 꿈꿨던 그에게는 출중한 아들들이 있었다. 훗날 위나라 초대 황제가 된 첫째 아들 조비. 문학 천재라 불린 셋째 아들 조식. 그리고 이들 삼부자와 얽히고 설킨 조조의 며느리 견후가 있었는데 216년 한나라. 누구냐? 서방님, 저희옵니다. 부인, 이 밤중에 어딜 가려는 것이오? 저녁 먹은 게 탈이 났는지 속이 좋지 않아서. 날 깨우지 그랬소. 자, 가십시다. 아니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부인 혼자 보낼 수는 없는 일. 여봐라! 예, 밤길이 위험하니 잘 매시거라. 예. 그래, 별일은 없었느냐? 예, 수고했다. 가보거라. 자, 들어가십시다. 예. 조비는 부담스러우리만큼 부인 견후의 안위를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며칠 후 한 잔 받으시죠.
자, 그럼 한 잔 들게나. 우리 어린 왕손께서는 할바마마이신 조조 위양을 쏙 빼닮으셨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아주 판박이가 따로 없습니다. 어디 보자. 짐을 좀 닮았는가? 자, 이 할애비 무릎으로 올라와 보거라. 우리 조애는 무슨 반찬을 좋아할꼬? 할바마마, 소자는 생선을 좋아합니다. 생선을 좋아한다고? 좋다. 그러면 이 할애비가 생선살을 좀 발라주마. 자, 해보거라.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거라. 예, 할바마마.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소연은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형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듯 싶어 그런다. 저놈이 그런데 다짜고짜 대신의 뺨을 내리치는 조비. 대체 왜 이러는 걸까? 태자마마, 지가 감히 누굴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냐? 예? 지카지께 왜 태자비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냔 말이다! 서방님, 그것이 아니오. 방금 둘이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뭔 얘기했냔 말이다! 서방님, 그만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너 거기서 대체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놈이 부인과 의미가 눈빛을 주고받았단 말입니다. 이러면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것이냐? 그 말씀은 소자가 제정신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몰라서 하는 말씀이십니까? 이들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여 년 전 조조와 조비는 관도 지역에서 원소와 큰 전투를 벌여 하북 지역을 평정했다. 원소를 정벌하고 그의 저택을 기습한 조조와 조비. 그리고 가거라. 예. 그곳에서 조비는 원소의 며느리 견호에게 첫눈에 반하고 마는데 부인, 한 잔 따라주시오. 결국 조비는 첫눈에 반한 원소의 며느리 견호와 혼인을 하게 되고 부인은 어찌 이리 아름답소? 견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2달 후 감축드려옵니다.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조씨 가문에 이 얼마만의 경사인계냐?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아니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온데요.
며느리의 회임 소식에 마냥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조조. 부인 회임을 했다는 게 사실이요. 예, 그렇다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조비 역시 견후의 회임을 기뻐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 후 아가, 넌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답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아바마마. 아이고, 우리 아가 이제 곧 얼굴을 볼 수 있겠구나. 응? 조비는 마치 부부 같은 아버지와 아내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그날 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조비의 의심이 시작된 지 며칠 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직 2달이나 남지 않았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산통이 오는 바람에. 칠삭동이면 어떻고 팔삭동이면 어떠냐. 이렇게 듬직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야, 우리 아이를 한번 보라. 이 녀석 요 생긴 거 싣고 황제가 될 상이로구나. 조비는 아들이 8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사실에 그간 가졌던 의심을 확신하게 됐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들 조예의 출생에 비밀이 있을 거라 여기고 있었던 것. 아바마마께서 귀히 여기시는 조예 말입니다. 그의 아비가 누굽니까? 뭐라? 서방님! 이놈이! 또 그 소린개냐?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 계속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놈아! 조비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된 데에는 조조가 궁안의 모든 여인과 동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미색이 출정한 견우 역시 조조의 부름을 받았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부인, 어서 오시오. 여기서 혼자 뭐 하십니까? 뭐하긴,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어. 부인, 아직 화가 안 풀린 것이오. 미안하오. 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오. 이건 무엇이옵니까? 아, 부인이 피곤한 것 같아서 내 발효시켜 주려고 준비했어. 자, 발을 내보시오.
민망하게 발음 무슨... 자자, 어서. 부인은 어쩜 이리 발도 아름답소. 모처럼 만에 화기애애해진 두 사람. 그런데 이때 이게 무엇이오? 그러게요. 어딜 긁혔나 봅니다. 긁혔다. 이건 손톱 자국이 아니오. 서방님, 아바마마가 그런 것이오. 또 왜 이러십니까? 또? 그 노망난 능구렁이랑 뭔 짓을 한 게요?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벗어보시오. 예? 저보란 말이오! 왜 이러십니까? 어디 가십시오. 마마, 다과를 가져왔습니다. 뭐 하느냐? 다시 가져오너라. 궁녀가 놀란 이유는 조비가 견후의 몸을 천으로 동여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조비는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것일까? 이 모양이 흐트러지는 날엔 부인의 목숨은 내 손에 죽는 거요. 아시겠소? 그렇게 견후에 대한 조비의 의처증은 도를 지나치고 있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세상을 호령했던 조조가 숨을 거뒀다. 마마. 적당히 하시오. 왜? 이제 아바마마를 못 뺀다고 생각하니 그리 안타깝고 서러운 게요. 형님, 무슨 말을 그리 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닥치고 있거라. 조조가 죽는 순간까지도 조비는 아버지와 부인의 관계를 의심했는데 황제 폐하 만세 만세. 조비는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위나라를 세워 황제가 됐다. 며칠 후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셨으니 더 많은 여인을 거느리셔야죠. 후사가 많아야 더 강건한 황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옵니다.
이러는 저희가 무엇이오? 아, 저희라뇨. 신첩이 좀 더 서둘러야 했는데 송구할 따름입니다. 폐하를 성심껏 보필해야 할 것이야. 예, 마마. 폐하,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마마, 잘하셨습니다. 분명히 마마께 향한 폐하의 시선이 분산될 것이옵니다. 저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인데 당연히 그리해야죠. 저 아이가 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폐하, 날이 쌀쌀합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소. 그대는 춥지 않소? 폐하께서 이리 옆에 계신데 춥기는요. 따뜻하기만 합니다. 자, 가십시다. 요즘 폐하는 어떠십니까? 곽기인이 잘해주고 있어서 편안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견황후는 곽귀인으로 인해 조비의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며칠 후 폐하, 요즘 편안해 보이십니다. 그래 보이는가? 예, 형님이 황제가 되시니 나라가 안팎으로 평안합니다. 그리 말해주니 고맙다. 아마 조에도 형님을 닮아 좋은 황제가 될 겁니다. 조예가 날 닮았느냐? 사람들은 돌아가신 아바마마를 닮았다고 하던데. 아니 어찌 조예가 아바바마를 닮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생긴 것부터 하는 행동까지 형님을 빼다 박은 것을요. 그런가? 역시 아우밖에 없구나. 자, 이제. 조식은 틈틈이 형인 조비를 만나 견황후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 그놈이 짐을 능멸하다니. 이놈이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추국을 당한 이는 놀랍게도 조비의 아우 조식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전날 밤 폐하! 폐하! 이것들을... 동생 조식과 견황후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것.
언제부터냐? 이놈이 언제부터 형수를 탐했단 말이냐? 폐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단지 그냥 저희는? 네 이것들을 그냥 어머머 절대 그럴 수가 아닙니다. 닥치거라.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마마는 아무 잘못도 없사옵니다. 소인이 그저 혼자 연모한 것이옵니다. 뭐라? 연모? 내 그럴 줄 알았다. 헌데 어찌 연모를 너 혼자 한 것이냐? 여기 부인 아니 그렇소. 그것이 어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오. 어찌 그러십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뭐 정신을 차려. 내 진즉에 니년의 천박한 본성을 알았느니라. 마마, 소인의 못난 마음이 마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못난 마음 제가 참 귀하게 받았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 폐하하고 오해십니다. 믿어주십시오. 내 연모하는 눈빛을 똑똑히 봤거늘. 어디서 우리 말인 게요? 조비는 여전히 견황후를 의심했고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했는데 그 모습을 조식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언제부터 졌습니까? 뭘 말이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곧불에 걸려 나오는 기침과 연모하는 이를 바라보는 눈빛.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같은 여인인 제가 봐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정말이지 누가 우리 마마 좀 구해줬으면 싶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가시오. 원래 연모라는 것이 득이 될 때도 있지만 독이 되기도 하지요. 조식공이 품은 그 연모가 황후에게는 독이 되고 제겐 큰 득이 되겠습니다. 곽귀인은 무슨 일을 꾸미려는 걸까? 며칠 후 견황후와 조식에게 서찰이 전해졌는데 짐이 그동안 부인에게 너무 못난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미안하오. 오늘 밤 그대와 함께 보내고 싶소. 저를 향한 귀한 마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마음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오늘 밤 뵙고 싶습니다. 장소는 황후의 처소이지요.
이것들. 결국 곽귀인의 음모로 견황후와 조식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인데 마마, 소인의 못난 마음이 마마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폐하, 아닙니다. 정말 아니옵니다. 신참을 믿어주시옵소서. 닥치시오. 여봐라, 더럽고 추악한 짓을 저지른 이놈을 당장의 골 밖으로 쫓아내라. 예.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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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을 용서하십시오. 실제로 견황후를 연모했던 조식은 낙신부라는 시를 지었고 이 낙신부 중 낙신은 자신의 형수 기현씨를 가리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도 낙신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대표하는 시로 유명하다. 내 마마와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게. 자네 마침 잘 왔네. 폐하께 오해라고. 조식군과는 절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 좀 전해주시게. 소인이 왜 그래야 합니까? 견황후를 위기로 몰아넣은 곽귀인. 그녀는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 자네 마침 잘 왔네. 폐하께 오해라고. 조식군과는 절대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 좀 전해주시게. 소인이 왜 그래야 합니까? 곽귀인은 왜 견황후를 위험에 빠뜨린 걸까? 1년 전 곽시라옵니다. 저 아이가 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폐하께서 이리 옆에 계신데 춥기는요. 따뜻하기만 합니다. 견황후와 조식은 조비의 의처증을 잠재우기 위해 곽귀인을 이용하기로 했고 이들의 속내를 알게 된 곽귀인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려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콧불에 걸려 나오는 기침과 연모하는 이를 바라보는 눈빛.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가시오. 조식이 견황후를 연모하는 것을 알게 된 곽귀인은 이를 이용해 견황후를 몰아내기로 한 것. 마마께서 이렇게 된 것이 진정 폐하의 오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라? 소인도 궁에 들어온 이상 한 번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어찌 감히? 왜요? 소인이 마마의 숨통을 틔워줄 거라
기대하셨던 겁니까? 얌전한 고양이를 궁에 들이신 건 마마이십니다. 이제 고양이를 이용한 대가를 치르셔야지. 가지고 오너라. 이런 치욕을 당하느니 깔끔하게 죽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마마? 폐하의 황명이기도 하고. 못 믿을 것이 사람 마음이라더니 내 너무 다급한 마음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렇게 견황후는 곽귀인의 음모로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러게요, 마마. 어찌 저를 믿으셨습니까? 이제 제 세상입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조비는 견후에게 자결할 것을 명령했고 곽귀인은 견후가 죽자 입에 쌀결을 가득 넣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그대로 매장했다고 전해진다. 그로부터 5년 후 내 어미를 죽이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더냐? 내년도 똑같이 죽거라. 곽태우는 결국 죽은 견황후처럼 입안에 쌀결을 가득 넣은 채 죽음을 맞게 된다. 삼국지는 조예가 곽태우를 견황후와 같은 모습으로 매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시대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인 견후. 결국 그녀는 조조 3부자의 지나친 사랑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비련의 여인이 됐다.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라 했다. 과잉 불급, 사랑 역시 예외는 아니다.